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 얘기를 합시다. 85페이지 보시면 체세포 분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체세포 분열. 그지?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체세포 분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야. 그지? 자, 동물도 체세포가 있을 거고, 식물도 체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장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그지? 자, 동물의 경우에는 사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내 몸 전체.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온몸. 그런데 식물은 어떠냐? 식물은 딱 정해져 있지. 그지? 식물 정해져 있어. 어디서만? 뿌리끝. 생장점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 들어있는 형성층이라는 곳에서만 일어나지. 근데 우리 알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의 결과 어떻게 되지? 하나였던 세포가 쪼개져서 2개가 되고, 걔네들이 또 쪼개져서 4개가 되니까, 체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세포수가 늘어나거든? 그럼 세포수가 늘어난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엔 그것 때문에 생장이 일어나는 거지, 생장. 그지? 몸집이 커지고,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생장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 상처 났지? 상처 났는데 시간 지나면 다 나아져 있지? 거기서 뭐 일어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상처 부위가 메꿔진 거지. 재생이라고 하지, 재생.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은 정해진 곳에서만 일어나지. 다만 이제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결과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똑같이 생장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길이 생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형성층 같은 경우는 줄기 안에 들어있거든.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줄기가 굵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부피 생장 이렇게 얘기해. 부피 생장. 그죠? 그래서 왜 보면은 식물도 형성층이 없는 식물들은 줄기가 굉장히 가늘지. 우리 왜 이런 강가 같은 데 가면 갈대 같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형성층이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여기 학원만 나가도 이 가로수들, 은행나무들이 굵잖아. 형성층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여름엔 많이 자라고 겨울엔 거의 못 자라고 많이 자라고 못 자라고 많이 자라고 못 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잘라보면 뭐야? 나이테라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형성층 때문인 거야. 자, 그런데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제 다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제 뭐야? 생장이나 재생이 일어나는데,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얘는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생물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면 그게 곧 단세포 생물이 2마리가 되는 거야. 생식을 한 거지.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이 체세포 분열의 결과적으로 뭐 한다?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결국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식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생식을 한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동물하고 식물에서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분열 결과 결국 생장 아니면 재생 아니면 단세포 생물 이제 생식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지? 요거 기억해두면 되겠어. 그게 지금 85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얘기지. 뭐 결과에 대한 거 쭉 써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분열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느냐? 그 이제 분열 과정을 살펴볼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포 주기 갖고 얘기하자면, 처음에 모세포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모세포가 G1기, S기, 이제 G2기까지 이제 간기를 딱 거치지. 간기를 거쳐서 이제 세포 분열 시작하면 그때부터를 분열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와있지. 이 또 분열기를 또 여러 시기로 나눠.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 그럼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 내가 간기 때는 어쨌든 핵이 보인다 그랬지. 핵이 보이면 우리가 앞에 봤던 염색체라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이때는 핵이 보이는 거고, 이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보이고 사라고 형태로 존재하거든. 눈에 안 보여. 그러다가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염색사가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염색체가 어떤 모습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 염색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염색체의 행동이나 걔네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분열기라는 시기를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각각의 이때부터 이제 뭐야? 염색체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인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는 어떤 모습이냐? 그게 지금 거기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 자, 요 그림이지, 요 그림. 그지?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자, 이거 봐. 그냥 요거를 통틀어서 간기라고 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간기 때는 여기 보면은 그냥 세포가 보이고 핵이 보여, 핵. 그지? 그래서 핵이 보인다라는 말 대신에 핵막과 인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염색체가 풀어져 있다.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이 간기를 이렇게 구분하진 않거든. 세포 주기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안에는 S기라는 시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요거 중요하지. S기라는 시기 때 DNA가 복제가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G1기 때 세포가 이렇게 있어. 당연히 핵이 보이겠지. 근데 간기에서도 G1기 때는 염색 DNA가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막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보인다면 요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G2기 때는 그 염색체가 보인다면은 요렇게 복제가 된 후에 보이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거라고 따지면.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하면 요런 차이라고. S기 때 DNA가 복제된다는 의미가 염색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염색 분체가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어쨌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너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보인다고 가정하고 좀 풀긴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다가 이제 분열 시작한 거. 해봐. 분열 시작해. 그럼 이때부터가 이제 분열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전기인데, 자, 전기라는 시기 때는 일단 여기 봐봐. 핵이 사라지는 거야.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풀려있던 염색사가 꼬여서 뭐야? 염색체가 되는 거야, 염색체. 알겠어? 염색체가 돼. 그리고 이제 이 방추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추사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뭐 동원, 자, 여기 봐봐. 우리 앞에서 염색체 할 때, 따지면 이거야. 그러니까 S기를 거치기 전에 이런 모습이라면 S기 거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습인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전기 때는 이제 염색체가 이거였다면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했어. 요 가운데 오목한 부분 동원체라고 한다 그랬지? 너희 보통 요런 그림 나왔을 때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요 가운데 동원체를 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DNA 상대량이라는 거 물어보면은 니네 요 염색 분체 하나가 내가 얘기했지만 DNA 전체 하나라 그랬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냥 상대량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DNA 상대량이 얼마인 거야? 1이라면 얘는 염색 분체가 2개니까 DNA 상대량이 얼마야? 2인 거야. 2.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분열 때는 염색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염색체가. 자, 여기 봐봐. 전기 때 모습을 저거랑 좀 다르게, 자, 만약에 전기 때 모습이 핵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게 막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체세포 분열 전기 때 만약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 보인다 그러면 걔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자, 내가 여기서 확대를 할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 한다 그러면 봐봐. 지금 이제 전기가 되면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거든? 자, 보이는데 봐봐. 요즘 빨간색 염색체랑 요 파란색 염색체랑 어때? 모양과 크기가 같지? 색깔이 다르다고 다른 염색체가 아닌 거다. 즉, 뭐가 보이냐면 상동 염색체가 보여. 요 모양과 크기가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 때는 무조건 이 상동 염색체라는 게 세포 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야. 그래서 이제
전기 때는 이런 특징이야.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가 그나마 제일 길어. 제일 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잖아. 그럼 그 염색체들이 이 세포 중앙에 다 배열돼. 적도면에 배열된다. 중앙에 배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포마다, 염색체마다 전부 방추사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서, 세포 중앙에 딱 염색체가 배열돼 있어. 그런데 이 중기라는 시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기야. 가장 짧은 시기야. 가장 짧은 시기야. 가장 짧은 시기인데 걔네들이 다 중앙에 배열돼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우리 사람의 핵형 분석 그래갖고 남자 여자가 몇 개 이게 하는 거 있지. 그 핵형 분석에 이용되는 시기가 바로 중기야. 염색체가 가운데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거야. 가장 짧지만. 가장 짧지만. 알겠어? 그래서 요거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돼 있다? 그럼 일단 무조건 중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 돼. 자, 그럼 여기다가 저기 지금 염색체가 총 몇 개가 6개가 그려져 있는데 해봐. 자, 만약에 중기 때 이렇게 염색체 2개가 자, 참고로 얘랑 이제 모양과 크기 같은 상동 염색체야. 얘랑 이렇게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게 중기잖아. 그리고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이제 다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후기가 되잖아. 후기가 되면은 잘 봐.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이 방추사들이 이제 양쪽 끌고 가거든 염색체를. 근데 그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는 거야. 염색 분체가. 자, 여기 봐봐. 이 그림에서 하나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쪽 염색 분체로 방추사가 달려 있거든. 그럼 잘 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 2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끌려간다고 이렇게. 그럼 이쪽도 그러니까 얘네 2개가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는 일로 끌려가고 하나는 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해봐. 얘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이게 후기 때 모습이야.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끌려가는 그림 나오면 후기인데 중요한 건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잘 들어야 돼. 그럼 자, 질문. 저 그림에 요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상동 염색체라 그랬지. 맞지? 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양쪽으로 끌려간다. 잘 봐. 얘랑 상동 염색체다 아니다. 아니다. 요 2개잖아. 요 2개는 그냥 하나의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 보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해봐.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고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인 거야.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끌려가. 같은 쪽으로. 알겠니? 자, 요거 꼭 기억해라.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말은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그럼 결국 얘네가 나중에 이렇게 나뉘어서 같은 세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거든. 어? 같은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꼭 명심해야 돼. 잘 봐, 재훈아. 졸지 말고. 얘랑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2개였던 앤 거지. 이거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체세포 분열 후기 때는 같은 쪽으로 끌려가는 요 2 녀석이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잘 봐. 자, 봐봐. 지금 요 그림 봐봐. 요 그림에서 염색체는 토탈 몇 개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장이지. 6개지. 6개인데 지금 보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서로 상동 염색체고 요 녀석 상동이고 요 녀석이 상동인 거거든? 자, 그게 후기가 돼서 그럼 봐봐, 얘기했잖아. 요거 2개는 원래 요거 하나였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분리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또 같은 쪽에 얘랑 얘랑이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야. 얘랑 얘랑이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끌려간다. 그 끌려갈 때가 이제 후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말기가 되잖아. 자, 말기. 그럼 봐봐.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이쪽, 같은 쪽으로 끌려간 애들. 같은 쪽으로 끌려간 애들 있지. 자, 걔네가 다시 풀려. 말기 때는 걔네들이 풀리면서 걔네를 다시 감싸는 핵막이 이렇게 생겨.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그림에서는 말기가 되면 아직 세포는 하나인데 같은 쪽으로 끌려간 애가 풀리면서 걔네를 감싸는 막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아직 세포는 하나인데 핵이 두 개가 된단 말이야. 이 두 개의 핵을 뭐라 부르는 거야? 딸 핵이라 부르는 거야. 딸 핵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남았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핵이 두 개로 분열됐지. 그러니까 분열기에서도 여기까지를 핵분열이라 불러. 핵분열. 핵분열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남았냐?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일만 남았지, 그지? 맞아? 자, 마지막에 이제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지? 그럼 잘 봐. 우리 아까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다 그랬지.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이 핵분열까지는 똑같아.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만 동물하고 식물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어떤 세포 분열 그림을 준 다음에 이 세포 분열이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인지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인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지막에 얘 가지고 구분한다니까? 물론 그림상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핵분열까지는 동물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자 봐봐. 마지막에 세포가 둘로 어떻게 쪼개지느냐 요런 차이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세포가 두리뭉실하게 그려져 있지. 동물세포. 왜? 동물세포는 뭐밖에 없냐면 세포막밖에 없어. 그러면 핵이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이 세포가 둘로 쪼개지려면 이게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그래서 만나면 결국 세포가 둘로 쪼개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만입이라고 불러. 세포질 만입.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국 이렇게 둘로 쪼개져. 그러니까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세포질 만입 또는 함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밖에서 안으로 쪼개지는 거야. 밖에서 안으로 쪼개져.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나와있지.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야, 니네 왜 1학년 때 세포구조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식물세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세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뭐가 있다? 세포벽이라는 게 한 거야. 세포벽. 야, 그럼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진 이 식물세포가 마찬가지 얘도 핵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 그럼 마지막에 이 세포를 둘러 쪼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한 벽에 둘러싸여져 있어. 자, 이 교실이 지금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내가 이 교실을 둘로 나누려고 그래. 어느 무식한 놈이 밖에서부터 망치로 때려 부셔가면서 교실을 둘로 나누냐고. 무식한 놈이지.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가운데 벽 하나 세우면 돼. 그러니까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안에다가 세포판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세포판. 얘가 이제 점점 길어지고 얘네가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야? 새로운 세포벽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그 안쪽에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게 결국엔 이제 나중에 새로운 세포벽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세포질이 둘로 나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따지면 안에서 밖으로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셈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세포질이 어떻게 분열되느냐에 따라서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이냐,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이냐가 나뉘어지는 거야. 알겠죠? 자, 세포 분열 과정은 니네 중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특히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전기 때부터 보인다 그랬지? 그 염색체가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 상동 염색체가 보여야 돼. 자, 그럼 앞에 그림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럼 요 얘기부터 해볼게. 봐. 야, 여기 이게 그림 잘 봐봐. 지금 니네 교재에 그림이 있으니까 잘 봐. 지금 요 이제 전기 때부터 염색체가 보이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앞에서 핵상했지, 핵상. 염색체가 보일 때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그 세포의 핵상은 뭐라? EN이라 그랬지. 자, 잘 봐봐. 지금 여기에 염색체 보이거든? 확대할게 내가. 자, 지금 염색체가 총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거든? 핵상은 여기 두 개 똑같고 두 개 똑같고 EN은 6인 거야. 그러면 중기 때도 여전히 EN은 6이야. 맞아? 후기 때도 봐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 염색 분체가 2개.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하나라고 해서 이게 N이 아니야. 염색 분체가 하나든 2개든 서로 짝이 있으면 무조건 EN인 거거든. 그러면 니네 지금 이 전기 때 지금 EN은 6이지. 잘 봐. 중기 거쳐서, 중기는 뭐 가운데 모였으니까 똑같을 거고. 자, 후기하고 말기 봐봐. 후기 때, 자, 얘네 둘이 상동이라 그랬지. 얘네들은 상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염색체였지. 그럼 상동 염색체가 같은 쪽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 게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요 딸세포 하나를 보라고. 얘가 딸세포가 하나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그 안에 물론 이제 분열이 완전히 끝나면 염색체가 안 보이지만 지금 요 그림처럼 보인다고 하면 잘 봐봐. 여기 지금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거든? 핵상은. 자, 염색 분체가 하나이긴 하지만 얘랑 얘랑 서로 짝이고 얘랑 얘랑 서로 짝이잖아. 핵상 EN이야. 즉 체세포 분열은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자, 이게 모세포야. 자, 당연히 모세포 안에는 핵이 들어있어서 염색체가 안 보이지만 자, 봐봐. 보인다고 가정할게. 잘 들어. 보인다고 가정할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재 G 원기 상태의 모세포다고 치자. 그럼 염색체가 보인다면 DNA가 복제되기 전이니까 요런 모습으로 예를 들어 보인다고 치자 이거야. 안 보이지만. 그럼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2에는 4가 되는 거지? 맞아? 맞잖아. 근데 얘가 세포 분열 시작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때 모습이야. 전기 때. 잘 봐. 전기 때는 그러면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가 돼 있거든. 이거.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자, 이 염색체 몇 개? 4개지? 2에는 4인 거야. 자, 얘가 쭉 가서 중기, 후기 돼서 이제 말기가 돼서 딸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체세포 분열은 후기 때 염색 분체들끼리 분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 딸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보인다면 이런 모습이야. 맞니? 맞잖아. 밑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딸세포가. 요거가 서로 찢어져 갖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간 걸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딸세포 염색체 몇 개야? 4개. 2에는 4. 자, 결론.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이 끝나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더라도 모세포의 핵상도 2N이고 만들어진 딸세포도 그대로 2N인 거야. 상식적인 거야. 내 몸에 여기 피부에 있는 세포 하나가 염색체가 46개인데 얘가 분열해서 세포가 2개가 됐는데 뭐 한 놈은 23 이럴 리가 없겠지. 모든 세포들이 다 염색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핵상. 알겠어? 맞아? 그러면 또 여기서 봐봐. 야. 봐봐. 지금 요 말기 요 딸세포의 모습 잘 기억해. 네 교재 그림 있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봐봐. 전기대로 이게 전기대로 가면 요건데
간기대에서도 G 원기대라 그러면 여기 똑같이 6개 들어있거든. 맞지? 이해는 6일 거야. 지금 요거 보면 되잖아. 내가 지금 저긴 6개인데 여긴 4개로 그려놨는데, 자, 모세포일 때, 간기대에서도 G 원기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2인 사람에, 그지? 딸세포도 2에는 사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DNA 상대량이라는 거 얘기해봐요. 자, 만약에 니네 공부하다 DNA 상대량 나오면 뭐 하면 된다고? 염색체가 보인다고 가정하면 염색 분체 총 개수 세면 되거든? 야,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모세포, 이 G 원기 상태 모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는 총 몇 개야? 염색체 하나당 1개니까 총 4개지. 맞아? 그러다가 S기 거쳐서 복제가 되고 나면 전기 때는 봐라. 2에는 4잖아. 맞지? DNA 상대량은 어떻게 돼? 무조건 DNA 상대량이 2배가 되는 시기가 S기 거치면 2배 된다 그랬잖아. 이 중간에 S기 거쳤을 거 아니야. 염색체는 4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니까 이거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해됐어? 자, 딸세포 만들어줬어. 자, 얘 봐봐. 염색체는 여전히 똑같아. DNA 상대량 얼마일까? 4야. 자, 무슨 얘기냐? 핵상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들은 모세포하고 염색체 수도 같지만 모두 같다? DNA 상대량도 같더라는 거야. 같더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 알겠어? 상대량은 말 그대로 상대값이야. 야, 만약에 이걸 2라고 주잖아? 그럼 얘는 4가 되면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면 되는 거야. 상대값이야. 자,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보이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축에 뭐라고 써져 있어? 야, 핵 1개당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나와 있고 가로축에는 이제 세포 주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니네 뒤에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도 마찬가지인데 모세포 이렇게 나올 거거든. 모세포다 그러면 무조건 간기에서도 G 원기 상태의 세포가 진짜 모세포야. 알겠어? 꼭 명심해야 돼. 그럼 지금 봐봐. 이 그림 봐봐. 현재 이 모세포가 있어. 이 모세포의 DNA 상대량을 우리가 G 원기 때 모세포를 4라고 해보자고. 4야, 4. 그러다 G1 지나서 뭐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S기 거치면서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G2기 때 8개가 될 거고 그게 실제로 꼬여서 염색체가 됐을 때도 8개일 거 아니야. 8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서 결국 딸세포가 되면 어떻게 돼? 핵 1개당이니까 말기 때 이제 핵이 이렇게 2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 그럼 그 하나의 핵 속에 얘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기 때 핵 하나당 DNA 상대량은 다시 뭐가 돼? 4로 줄어드는 거야, 4로. 맞지? 그러니까 지금 니네 봐봐. 요 그래프 나오면 요 말기 때가 딸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 G 원기가 모세포라고 생각하면 어때? 모세포랑 딸세포랑 DNA 상대량이 같구나. 맞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에 핵 1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염색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간기 때 모세포가 염색체 4개였어? 체세포 분열 끝나서 딸세포도 몇 개야? 그대로 4개야. 염색체수 변화 그래프 너희다 거기다 추가로 그려놔봐. 염색체수는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포하고 딸세포하고 어떻다? 염색체수도 같고 DNA 상대량도 같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DNA 상대량도 같더라. 쟤는 이해됐어? 시장 이해돼? 염색체수 후기에서 2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 요 그림을 갖고 얘기하자면 이제 전기 때 만약에 이렇게 염색체가 4개면 잘 봐. 중기 때 다 가운데 모인다 그랬지? 그러면 자, 후기 때는 애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후기인데 후기 때는 그 염색체들 각각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게 4개 가고 있겠지. 이 후기는 그냥 얘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아직 세포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염색체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8개 아니냐라고 하면 안 돼. 아까도 있잖아. 요렇게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끌려가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거 2개가 지금 얘 하나였잖아. 이거 그냥 하나로 치는 거야. 하나로 아직까지는. 세포가 아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보통 후기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고요. DNA 상대량이나 염색체 개수 물어볼 때는 보통 G1기 때, 전기 때, 그리고 이제 말기, 딸세포일 때를 보통 많이 물어보니까 후기는 그냥 이 전체가 아직은 하나의 세포니까 염색체 개수나 DNA 상대량은 전기 때랑 똑같다고 보면 돼. 전기, 중기, 후기는 똑같아. 여기 지금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후기에서 말기 되면서 하나당 DNA 상대량과 염색체 수 변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체세포 분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분열 과정 자체는 뭐 그냥 사실 외우기만 해도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식세포 분열 안에 이 체세포 분열이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체세포 분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생식세포 분열이 이해가 돼. 분열 과정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사실. 이거 자체는 별게 없어.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생식세포 분열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86페이지 위에 보면 체세포 분열에서 DNA 상대량 변화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생식세포 분열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